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관행 재배를 할 경우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이렇게 써갈 텐데요. 이 농약과 화학 비료 이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KM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처음부터 완전히 끊고 KM만 갖고 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또 그렇게 바로 시도하실 분도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농사를 20년, 30년 이상 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끊고 해봐라 그러면 바로 무농약 도전을 하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소 KM으로 농사 짓는 것을 한 작기 내지 두 작기 정도는 해보시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이거를 줄여가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가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이는 쪽으로요. 네. 자, 그러면 농약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농약은요,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양을 줄여버리면요, 균이나 충이 내성이 생겨가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적에 맞는 양, 쓰셨던 양은 그대로 쓰시되 횟수를 줄이시라 겁니다. 횟수를. 예. 자, 횟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KM 첫 작기에는요, 만약에 내가 한 작기 동안 농약을 15번 했던 사람이다. 그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KM 첫 작기에는 15번 중에 5번 빼고 10번만 해보자. 이런 굳은 마음을 딱 드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KM 두 번째 작기 할 때는 한 번 해봤잖아요. KM 한 번 해봤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작기니까 내가 농약을 뭐 7번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5번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딱 드시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제 농약을 써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15번 작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작물에 언제 어떤 문제들이 오더라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전에만 한 번씩 써가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예. 그리고 KM 두 번째 작기 갖고 더 줄여버리면요, 이제 그것도 좀 안 되니까 더 많이 줄였을 때는 문제가 보일 것 같다. 요때만 한 번씩 농약을 병행해 써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약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은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농약을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2, 3일 이상 갭을 뒀다가 나중에 미생물을 옆면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가장 좋겠죠. 농약을 통해서 한번 방제 효과가 나고 또 KM의 어떤 미생물이나 대사물질의 효과로 또 한 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약 따로 뿌리고 나중에 미생물 따로 뿌리고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차선책. 이 차선책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생물을 연면 시비하려면 이렇게 물하고 희석을 하거든요. 이 희석한 곳에다가 농약을 타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미생물에다 농약을 타라니 이게 무슨 궤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궤변은 아니고요. 차선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 우리가 두 번 일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선책은 미생물에 농약을 타는 건데요. 물론 미생물에 농약을 타면 미생물이 활성도가 툭 떨어지겠죠. 특히 균제를 타버리면 많이 죽겠죠. 예.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신간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신장, 간장이 편하면 어때요? 몸이 개운하고 머리도 맑고 일도 잘 돼요. 그래서 신간 편하게 라는 말이 있는데 신간 편하게 생각합시다. 뭐냐면 이렇게 섞어서 시비를 하게 되면요. 농약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생물이 해야 될 역할을 농약에게 맡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자, 미생물보다는 대사물질의 역할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대사물질의 역할이. 대사물질은 농약을 탄다 그래서 죽거나 바뀌거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농약을 탄다 그래서 이게 바뀌거나 미생물처럼 죽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농약의 역할 그리고 대사물질의 역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선책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이 차선책 쪽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약은 그렇게 줄이십시오.
이렇게 농약을 줄이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뭐 그 GAP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농약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농약을 줄이시면은 GAP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농약을 좀 줄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야 이제 작물도 성장장애에서 벗어나면서 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비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화학비료는 농약하고는 반대예요. 횟수는 그대로 쓰더라도 쓰는 양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주염비를 넣고서 점적으로 비료를 줬다, 추비를 줬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거는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 주시라는 거죠. 근데 양을 줄인다. 한 번 줄 때 나는 300g 정도 넣고서 줍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그럼 KM 착잡기에는 200g만 넣고서 줘봐야 되겠다. 또 KM 두 번째 잡기가 됐어요. 경험이 한 번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g만 넣고서 줘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양을 좀 줄여가시라는 거. 그렇게 화학비료의 양을 좀 줄여주셔야 토양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가면서 이 집적되어 있는 것들을 분해해주고, 그리고 화학비료 양이 줄기 때문에 훨씬 더 토양은 회복되는데 탄력을 받겠죠. 예. 자, 농약과 화학비료가 줄어든 그 빈 공간이 있겠죠. 그 빈 공간을 KM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KM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대책이 없이 농약, 화학비료 안 좋은지 아니까 이거 줄여보자 하고 확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KM 농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줄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고요. 농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KM으로 2번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돼요. 아, 나는 GAP 정도 수준에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무농약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판단이 서시겠죠.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하신다고 하면 무농약 농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거의 아예 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약간 그 농약을 대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보통 천연유황이나 천연충제 같은 거. 예. 보통 유황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화학 유황을 많이 쓰라고 권장은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화학 유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냐면 작물에게 똑같이 스트레스를 줘요, 농약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닐하우스 자재가 이제 그 부식되는 원인을 초래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 그런 농가를 봤는데 유황을 계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도 상태가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겨울철 되면 그 비닐하우스 비닐 자체가 수축 팽창을 반복하겠죠. 이 가운데 이 유황의 성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이 비닐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냉해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또 처리하기 때문에 화학 유황보다는 천연 유황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천연 유황, 예, 천연 유황. 그다음에 천연 충제 좀 이걸 쓰시면서 이제 성충이 되어 있는 놈들이 그 문제잖아요. 또 미생물로 충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작은 유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충이 되어서 날아오는 놈들 이것까지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죠. 특히 녹이라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천연 충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식물성 충제인데 식물 중에서 충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내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뭐 은행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제충국이라든지 돼지감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쥐어짜서 그 에기스로 만든 충제죠. 예, 이런 천연 충제를 좀 병행해 쓰시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안 쓰더라도 이 K암하고 병행해서 농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립니다.